안녕하십니까. 딜로이트 컨설팅의 김성진입니다. 오늘 2022년 인사관리 담당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HR 트렌드와 HR의 역할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제가 강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보이시는 어떤 키워드들 중에서 가장 좀 센 키워드들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구성원과 기업 간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 그리고 구성원과 기업은 진짜 가족인가, 그럼 가족이 아니면 무엇인가 라는 이제 키워드들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키워드들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해왔었는데, 최근에는 이 구성원과 기업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립해 나갈 것인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과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들이 요즘에 어떻게 좀 행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키워드 중심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쇼피파이라는 기업을 좀 아실 겁니다. 여기는 구성원들과 회사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이 사업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으면서 사실 좀 가정과 회사를 많이 좀 혼동하고 있는 것들이 좀 사실인 것 같고요. 베이스캠프라는 회사는 회사 내에서 사회적, 정치적 토론을 금지시키는 어떤 행위도 했었고요. 후지스라는 회사는 나홀로 일하는 관행을 좀 없애보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골드만삭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당 한 100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고 있는 이 근무 시간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부의 챌린지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단원이라는 회사는 이제 세계 최대 비코퍼레이션을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비코퍼레이션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단순하게 사회적 가치를 수비적인 관점 아니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법규, 어떤 레귤레이션보다도 더 센 내부의 규약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선도를 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회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 중에서 이제 키워드로 볼 수 있는 것이요, 이제 구성원의 로열티에 대한 부분, 아마 여러 회사들이 이직 문제를 가지고 좀 골치를 썩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불평등이라는 부분과 스킬 갭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들로 인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기업 현장과 여러 가지 미팅을 할 때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근로자의 한 40% 정도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를 좀 떠날 생각을 하고 있대요. 사실 저도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만 한두 번이라도 생각을 안 해본 직원은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옮기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일 것 같고, 또한 실제 실직자들의 80%는 좀 임금이 낮은 예를 들면 어떤 기획성 업무나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업무보다는 좀 오퍼레이셔널한 업무 쪽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구조조정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좀 트렌드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70%의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응답하신 걸 보시면 미래 또는 현재 필요로 하는 스킬과 현재 가지고 있는 구성원의 스킬의 갭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메꿔 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트렌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들을 보면서 구성원과 기업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는 거의 지나가고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을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아마 굉장히 빠른 기업 환경의 변화와 여러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환경 변화 하에서 구성원과 기업 간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키워드들이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에 좀 저희가 포커스를 해서 딜로이트에서는 2021년 말에 이제
휴먼 캐피탈 트렌드의 특별판을 이제 내놓게 되었는데요. 이 연구 자체는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연구 기법과 새로운 연구 기법들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설문조사라든지 통상적으로 하는 설문조사 외에도 AI가 지원하는 어떤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를 했고요. 이 HC 트렌드가 나온 지가 벌써 한 11년 정도가 돼 가는데 그동안은 주로 경영진, 리더 아니면 CHRO 관점에서만 봤다면 처음으로 이제 구성원 관점에서의 어떤 어프로치를 했던 연구입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에서 그 글로벌 HR 트렌드라는 내용들을 봤을 때 저희가 발견했던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 중에 하나는 기업의 경영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들의 인식과 구성원의 인식이 좀 상반되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의 임원들은 한 86% 이상이 구성원들이 이제 더욱더 독립적인 독립적인 성향들을 띄울 것이기 때문에 인사관리라는 부분도 많이 변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측면에 반해서 이제 구성원들은 한 63% 정도가 회사와 그들의 관계가 이제 더 공고해지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임원들은 구성원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떠나거나 컨트롤이 안 될 것을 걱정하고 있고요. 구성원들은 오히려 예전보다 회사와 관계가 좀 더 공고해질 것이라는 이러한 상반된 키워드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흥미로운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반된 키워드들과 구성원들과 기업들 간의 이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된다는 키워드들을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다양한 환경 변화들이 있는데 이러한 환경 변화 하에서도 미래의 준비를 좀 탄탄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어떤 새 시대에 맞는 뉴 노멀에 맞는 리더십의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2가지 내용들과 함께 각각의 산업과 어떤 지역의 섹터라는 측면에서는 이 정부의 영향도라는 부분 그러니까 정부의 규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나 많이 영향을 미치는 팩터일 수 있고요. 인재 공급 그래서 어떠한 직업군에 있어서는 인재가 굉장히 과잉 공급이 되고 있고 어떠한 직업군에서는 정말 쓸만한 인재를 찾기가 어려운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번 연구 결과에서 나온 핵심 인사이트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HC 트렌드 특별판을 통해서 이제 시나리오 플래닝을 사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시야를 좀 다르게 봤고 미래의 구성원과 기업 간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해 나가면 좋겠는지 어떠한 키워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살펴보는 큰 축은 아까 소개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영향과 인재 공급이라는 부분으로 봤는데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으면서 그 정부의 영향이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고 또 기업한테 단순하게 이익 집단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규제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영향이라는 측면을 이제 크게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팩터로 좀 보고 있고요. 인재 공급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재 공급이 굉장히 불균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좀 발견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창조적인 일 또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전문가 이런 인재 공급은 많지 않은 반면에 과거부터 해왔던 어떤 그 전통적인 직업군 또 단순 그 오퍼레이션 위주로 하는 그 인재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인력들이 몰려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인재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팩터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영향과 인재 공급이라는 팩터로 봤을 때 이러한 4가지 키워드들을 이번 연구 결과에서 좀 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정부의 영향이 큰 어떤 그 비즈니스, 산업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한 그 국가나 어떤 지역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영향이 큰 쪽과 그리고 인재 공급이 적거나 아니면 그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러한 그 시나리오들을 보았을 때 정부의 영향도와 인재 공급이 많은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그 구성원과 기업 간의 목표 공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더라, 이렇게 도출을 했고요. 인재 공급이 많고 정부의 영향도가 적은 그 어떤 그 산업의 섹터나 지역에서는 인재 간의 전쟁이라는 부분들이 주목해야 될 키워드로 이렇게 나왔고요. 인재 공급이 많지 않고 정부의 영향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는 일은 일이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관점, 일과 어떤 그 개인의 사생활을 구분해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고요. 일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패션의 하나로 좀 바라보고 있는, 예전에는 일이 그 굉장히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일 없으면 안 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일도 그 중에 하나야 라고 바라보는 이러한 어떤 키워드들, 이 네 가지 키워드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펴보는 관점을 봤을 때 저런 키워드들에 단순하게 이제 대응하는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런 키워드들을 대응을 할 때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키워드도 있을 수 있고요. 생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장을 하고 저런 키워드들, 저런 환경하에서 우리가 주도를 해나간다, 아니면 차별화를 해나간다 라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성장이라는 키워드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중에서 이제 일도 일종의 패션이다. 사실 이 말이 아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지금 MZ 세대들의 어떤 성향들을 보시면은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리고 내가 필요하면은 패션이니까 겨울에 여름에 옷을 바꾸듯이 직업도 쉽게 바꿀 수 있어. 이런 개념의 이제 인력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기업들은 구성원과 기업 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기업들이 요즘에 굉장히 서베이라든지 그 구성원들을 센싱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성원과 기업 간의 관계를 굉장히 센시티브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제 구성원이 밝히는 어떤 선호도와 니즈에 애자일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어떤 환경 하에서도 지속 가능한 인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상반된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인재 풀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도 일종의 패션이라는 어떤 그 트렌드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구성원의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뭐 예전에 이제 주로 이제 간담회 형태를 많이 했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서베잉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의 사회활동 증가들을 통해서 고용 브랜드를 좀 그 고도화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경쟁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민하게 보고 있죠. 특히 요즘에 IT의 어떤 개발자 인력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전쟁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러한 행보들 때문에 일도 일종의 패션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이제 구성원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고요. 기업들도 이러한 시각들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응에 대해서 좀 3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도 일종의 패션이라는 어떤 트렌드에 그냥 대응하는 수준, 그게 이제 본능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성원이 어떤 니즈를 밝히면 그거에 따라서 즉각 대응을 한다 하는 이제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좀 더 어떤 전략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어떤 그런 니즈의 변화가 보는 어떤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들을 심층 분석을 하고 해결하는 노력들이 또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능적 대응과 생존 전략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어떻게 이러한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차별화를 할 것인가 라고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회사는 구성원들 아니면 잠재적인 구직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어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 정립을 해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재 공급이 이제 많은, 그리고 정부의 영향도가 적은 어떤 그러한 환경에서는 지금 인재 간의 전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보다는 그 직업군에서의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제한적인 일자리지만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하게 인재 간의 전쟁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기업 내에서도 요즘에 그 자동화다 아니면 그 AI나 머신러닝을 통한 지능화를 통해서 이 직업군들을 이제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일로 이제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나와 있고, 미래 준비를 위해서는 이러한 직업군들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직업군이 없어지는 곳에 있는 인재들에 대해서 실제 이러한 인재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잠재적인 구직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보시면 예전에는 어떤 기업 교육들을 봤을 때 주로 이제 기업에서 보내주거나 기업에서 비용을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리스킬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는 어떤 그러한 트렌드들이 늘어나고 있고, 예전에 오프쇼어링이 좀 활발하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또 오프쇼어링이 이제 활발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어떤 그 단순 노동력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그 인재들 간의 이제 전쟁이 이제 현실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재 간의 전쟁이라는 트렌드에서는 회사는 결국에 이제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제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어떤 인재가 들어오더라도, 아니면 인재가 아니라 그 로봇이나 어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들을 본능적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생존 전략 측면에서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일자리들, 향후에 계속 가져가야 될 어떤 그 일자리나 인력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선택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리스킬링이라는 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투자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옮겨가고 있고요. 성장을 위한 차별화라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어떤 그 환경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이제 두드러지는 회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단순하게 택배 기사라고 봤을 때 택배 기사를 그냥 없어져야 될 일자리라고 보고 있는 데도 있지만, 택배 기사들을 굉장히 대우를 잘하고 인사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유통 물류에서 차별화를 해나가는 기업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단순하게 없어지는 일자리라고만 치부하고 보기에는 또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일은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밀레니얼 서베이라는 그 서베이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는데요.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부터 이제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라이프하고 워크의 이제 밸런스라는 부분들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해왔고, 지금 밀레니얼 이상의 어떤 세대 그 근로자들이 이미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이제 사회 통념이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일과 사생활을 분리해서 보는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이 많이 이제 일반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구성원들은 이 일에서의 어떤 사회적 청취,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를 이제 분리해서 바라봐야 하고요. 과거에는 좀 기업들이 구성원들의 사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그 관심들도 썼고, 사실상 좀 침해도 했었죠. 근데 이제는 사생활과 일에서의 생활을 좀 구분해서 바라보는 것들이 좀 일반화돼 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구성원 각각의 이제 관련 니즈들이 있을 것인데, 기업의 니즈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에 더 집중을 하고, 개인의 라이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는 이러한 트렌드들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회적 책임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 활동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의미 있는 활동으로 많이 전환을 하는 것들이 이제 추세가 되겠고요.
예전에 이제 기업이 했던 어떤 그 근무 외의 시간에 했던 그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행사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참여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들도 이제 하나의 트렌드고요. 이제는 이게 어떤 그 자체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바라보기는 어렵고요. 그러한 어떤 인식들이 이미 일반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은 일이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구성원과의 관계는 우리가 강화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은 일로 바라봐야 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본능적 대응이라는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구성원이 일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함을 느끼고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마인드를 느끼는 어떤 그러한 전략도 굉장히 효과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단순하게 보상이라는 측면, 또 본인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몰입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일의 의미를 찾아주고 그것들을 본인의 니즈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몰입을 이끌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일 자체를 다시 재상상하고 재구상을 해서 일을 바꾸는 노력들도 하나의 이제 차별화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영향도하고 인재 공급이 많은 어떤 섹터에서는 이제 목표 공유라는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런 키워드들을 아까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공유라는 것들은 이제 구성원과 기업 간의 어떤 관계를 주도하는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나 회사가 정말 무슨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가. 이게 단순하게 돈을 잘 번다. 이런 개념은 이제 아닌 것이라고 아마 이해들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과 기업의 관계를 일체화시키는 이제 노력이 되겠고요. 현재도 이러한 어떤 목표를 공유했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효과를 낸다라는 것들을 여러 기업들의 사례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공유를 하기 위한 어떤 그 노력들이 요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목표들이 어떻게 정렬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구성원들의 각각의 마인드에 내재화가 되어 있는가를 이제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실제 이러한 목표들을 직무 프로파일이나 채용에 대한 과정 그리고 성과 지표에 정렬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와 핵심 가치에 실제 동의를 하고 몰입을 했을 때 효과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그 회사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 공유를 하기 위한 어떤 회사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사회적인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목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냥 제한적인 어떤 참여를 할 수 있는 즉각 대응하는 그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생존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비즈니스와 그리고 오퍼레이션 그리고 목표들을 인재 프로그램에 연결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 그런 어떤 통합적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아예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구성원이 참여를 하고 같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같이 뛴다라는 개념,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개념들이 성장을 위한 차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키워드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경영 환경에서 이러한 네 가지 키워드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목표와 잠재력, 관점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여기에 대한 어떤 기업별로 개선 과제나 실행 방안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게 되면 향후에 변화되는 이러한 그 경영 환경과 트렌드에서 HR 관점에서도 좀 선도적으로 아니면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도 일종의 이제 패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일에 대한 의미를 이제 구성원들한테 잘 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CDP라든가 이제 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이 주로 회사가 주도하는 이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이제 회사가 주도한다라기보다는 본인의 강점이나 어떤 니즈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역량 개발을 하고 커리어 플랜을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체계로 옮기는 것들이 이런 일도 일종의 패션이라는 어떤 그 여러 구성원들의 그 인식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인재 간의 전쟁은 앞으로도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직업군에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어떤 직업군에서는 경쟁보다는 공급이 너무 딸리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굉장히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활동 중에 하나는 업스킬링과 이제 리스킬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여러 기업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통기업인 경우에는 주로 오프라인 위주로 유통을 하던 기업들은 이제 온라인이라는 어떤 그 역량들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의 구성원들은 한 3, 40년간 이제 오프라인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아니면 어떤 뭐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의 부품은 굉장히 잘 만들고 우리가 업력도 쌓여 있고 스킬도 쌓여 있지만 실제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아니면 지능화를 장착한 부품을 만들기에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제 비즈니스의 트랜스포메이션이 선택이 아니라 이제 생존의 그 요소이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구성원들을 전부 다 싹 갈아엎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그 전략의 화두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활발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일은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회사 내에서 꼭 해야 되는 일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인가 아니면 이건 기계가 그냥 아니면 디지털 기술이 해도 충분한 거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일이라는 부분을 재상상을 하고 재구상을 해서 실제 구성원들이 인간다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들이 좀 일은 일이다는 화두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요. 목표 공유라는 관점에서는 참여와 몰입의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인사 시스템을 바라봤을 때는 인사 시스템은 주로 사람을 관리하기 위한 도구였고 인사 관리자만 쓰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어떤 인사 시스템들을 보면 급여 조회를 하거나 뭐 근태를 보거나 아니면 교육을 듣는 어떤 그러한 형태로만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참여형 인사 시스템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몰입도를 채용 단계에서부터 퇴직 단계까지 전부 측정을 하는 이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시스템 내에서도 바로바로 리더와 대화를 나누고 멘토링도 하고 또 내가 필요한 어떤 교육도 즉각 그때 선택해서 듣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많이 의도하는 바고요.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키워드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면 좋겠고 물론 각각의 산업이나 또 지역에 따라서 어떤 키워드들이 중요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들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이 네 가지의 키워드들의 좀 HR 담당자 분들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이제 가능한 그 구성원과 구성원 스터디를 이제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과의 관계 정립이 예전에는 그 매스로 바라봤잖아요. 뭐 노조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직업군, 직군 뭐 이런 형태로 바라봤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다양화된 니즈와 그 굉장히 시시각각 바뀌고 있는 트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HR의 체계도 바뀌고 그런 트렌드들에 반영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저희의 딜로이트 2021년 글로벌 휴먼 캐피탈 트렌드 스페셜 리포트에 자세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HR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기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전체적인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30분 동안 청취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